이제 곽상도 이야기를 좀 가볼까요? 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이게 이거를 보도한 게 중앙일보고 곽상도의 주장을 그냥 보도한 거예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게 무엇이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연세대 수시 전형이 386, 586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특혜를 주고 있다. 근데 곽상도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이 검사였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한 자예요. 근데 곽상도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혹시 사법시험에도 비리가 있나요? 그래서 약간 모자란 애들도 합격시켜주는 그런 게 있나요? 뭐 전형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하려면 원래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만 놓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게 곽상도 특기인데 그 법이 그 전형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이 전형을 실시했던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민주화 운동 관련한 이 전형을 만든 게 연세대가요. 이명박 때 기회균등 전형 대상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를 추가해서 시행한 것 이게 이명박 때고요. 그 당시에 연세대 법인 이사장이 조선일보 회장 출신 방우영이었습니다. 그럼 뭐야? 이명박 때 방우영이 만든 그 전형을 지금 민주화 운동 자녀들이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없이 그냥 성적도 안 되는데 그 연세대 그 이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얘네는 어떻게 해요? 이게 보니까 국가보훈 대상자, 다른 대상자 다 포함된 거에 민주화운동 자녀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이 곽상도라는 사람이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 바닥에서 국민의힘이라는 데에서요 재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까 정세혁도 임무방천을 했지만 공천을 못 받아. 삼선 이게 왜냐면 이미 여기는 따놓은 데잖아요. 100% 되는데 다음에 3선을 누르려면 곽상도가 또 국회의원을 유지하려면 이런 행동대장격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뻔히 알죠. 예. 거기는 연세대가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부를 떠는 거고 왠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또 씌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냐면 연세대에 기회균형 전형이 카테고리가 7, 8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이 됐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연세대를 가고 싶으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전형에.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근데 선발할 때는 브라인드야.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 경쟁률이 생기면 뭘로 뽑겠어요? 성적으로 뽑을 거 아니야. 이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선일보가 연세대 운동권 자녀 특별 전형 문정부에서 18명 합격. 이놈들 되게 웃긴 거예요. 민주화 운동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얘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그런 거라고요. 친일의 자식들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치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죄진 것처럼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전형이 이명박 때 방우영 이사장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조선일보도 이걸 보도를 했다고 중앙일보만 보도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30대 청소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프레임이 입시 관련 프레임이니까 이 입시 관련 프레임을 이용해서 마치 불공정하다는 듯이 만드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민주화 자녀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았다. 아니 민주화 자녀 혜택 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방송할 수 있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기사 쓰고도 무사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덕분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죠. 사실. 누구 덕분인데? 어? 우리 덕분이야. 그럼요. 그치? 그럼요.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마치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들이 그냥 민주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의 자녀라는 이유로 입학을 했다는 그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죠. 마치 공정이라는 게 앉아서 시험 봐서 시험 잘 보면 뽑히는 게 공정이다로 마인드를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질이들이 게 뭐냐면 이거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 육시방쟁했죠. 그걸로 6.29라는 걸로 내서 우리나라 체육관 대통령이요 직선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당신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도 그 직선제 여파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소선구제 되고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안 그렇지. 하는 네, 못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게 진짜 그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뇌의 구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민주화로 했던 사람들이 생명 그런 거 했잖아. 이한열 열사 그런 것들이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원래 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한 사람 못 깨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거면 앉혀놓고 가르치면 돼. 근데 알고도 이런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교육에 있어서도 약간 자본주의적 특성,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만 뽑기에는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고 아까 말하면 친일파들의 부의 대물림도 약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친일 행위,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들을 했던 놈들은 떡덩어리고 잘 살아. 그러다 보면 가난한 민주화 유공자 이런 사람들 또는 독립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게 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민주화인 거예요. 성적만으로 뽑는데 성적은 잘 살고 권력 있는 애들이 더 그 권력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도 서울대나 연고대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형들이 만들어져요. 뭐 농촌이 피폐돼 가니까 농촌 출신의 자녀들 민주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예를 들면 보훈 뭐 당장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뽑아요. 연세대에 있다고 하는 7, 8개 전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골고루 뽑는다고 하는 취지는 그 자체가 민주화예요. 의미. 근데 민주화 투쟁했다는 사람들이 마치 무슨 특권이나 누리는 것처럼 연세대를 들어갔다. 이걸 주장하는 자가 팩트도 다르고 박근혜 때 민정수석 했던 자입니다. 그 곽상도를 잡는 인물이 하나 있죠. 유일한 사람 하나 있어. 문준영이죠. 그 문준영 문 대통령 아들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합니다. 제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 강사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입니다. 국감에 출석하면 자기 차례까지 몇 시간 대기도 해야 할 텐데 제가 본의 아니게 패 끼친 분이 또 한 분 늘었습니다. 이번에 저 강의 잘리겠네요. 그 이사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 평가는 한마디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 요즘 원격 강의 잘해보려고 동영상 열심히 찍는 중입니다. 몇 개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보고 평가하세요. 곽상도가 그걸 볼 리는 없고 왜 강의 평가를 구하는지는 뻔하죠. 편집, 발췌, 망신주기. 이상한데 발표에서 제 이름 검색하면 강의 평가 점수 나오게 만들겠죠. 강의 평가를 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 뭐 그런 소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곽상도 나빠요. 곽상도는 저번에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 먹게 만드셨어요. 강의 평가도 유출하는 것은 위법이죠. 국회의원이니 법은 잘 알 테고 혹시 멋모르고 걸려들지도 모르니 일단 달라고 하는 거죠. 자료 준 사람이 자기 때문에 피해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걸 상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곽상도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이 곽상도는 그 문준영 문다의 이 약간 스토커 느낌이 있잖아요. 곽상도 씨, 참 이게 출강하는 대학에다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 근데 강의 평가 유출은 위법이다.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왔고요. 계속해서 곽상도는 얼마나 지겨우면 이러겠니 진짜. 근데 왜 우리한테는 특혜가 이렇게 하찮은 거죠? 왜 그냥 교수나 이사장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시간 강사이고 그다음에 그냥 그 민원실에 전화했는데 왜 이런 게 특혜고 압박이 되는지 협박이 되는지. 언론이나 검찰이 우리 쪽에만 유독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니까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시간 강사가 무슨 특권이야. 시간 강사가 인권 침해면 인권 침해지. 그게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냐고. 그 곽상도는 거기에 대해놓고 또 뭐 아빠 찬스 곧 끝나 자수가시길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협박이죠. 그러니까 여기 진짜 골 때리는 게 문준영 씨 입장에서는 곽상도의 이제 스킬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야. 달라고 해서 혹시나 어딘가에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줬다가 불법인 것들을 노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 걸려라라고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런 행위를 갖고 불법적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예, 아까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곽상도가 아빠 찬스 곧 끝난다 자숙해라 하고 하는 건 정말 유치하죠. 네 아버지 임기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준영 씨가 아빠 찬스를 썼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요즘 그 문 대통령을 가열차게 까고 있는 김현철 씨가 대표적인 아빠 찬스의 인물이죠. 사실 뭐 대단한 스펙도 없는 사람이 소통용으로 군림하면서 그런 게 바로 아빠 찬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문준영 씨나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아들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준영 씨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 그 시간 강사직도 무슨 특혜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강의는 못 하는데 대통령 아들이라 거기에 취업시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파고 싶은 건데요. 이건 곽상도 시절 박근혜 때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찌들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아빠 찬스라고 드러난 것이 없는데 무슨 아빠 찬스가 곧 끝난다 자숙해라 이런 식으로 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합니까? 이게 모질이? 지금 똥볼을 찬 거예요. 곽상도 의원이 이제 계속 똥볼을 찰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대로 했는데 분명히 시간 강사 아니고 뒤에는 조교수로 간다는 조건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이사장을 불고 싶었지만 그 이사장이 볼 때도 위분명 시간 강사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는 곽상도를 보면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 그 유대인 수용소 사령관이 생각나요. 유대인 수용소 사령관이 어떤 짓을 하냐면 유대인들 막 죽이지.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서 신들러한테 자기도 나도 쓰레기지만 너도 쓰레기 아니냐 이런 똑같은 어떤 포인트를 그렇죠.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들러는 그 사람의 그런 성격을 이용하죠. 근데 아무튼 간에 곽상도가 딱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 조심해야 작년- 돼요. 워낙 저걸 하시니까 마치 나만 쓰레기야? 너도 쓰레기잖아. 뒤져서 나오나 한번 보자 해서 끝까지 뒤지고 있는 거야. 정말 시간 낭비의 왕자입니다, 정말. 작년 7월에 그 곽상도가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이제 문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 막 자꾸 계속 의혹 제기할 때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묻는 말씀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 나올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곽상도. 상도가 없어. 씨. 아니 자기네 집값 오른 것은 대통령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오르고 싶지 않은 거 대통령 때 올라서 기분 나쁘다고. 집값 누가 오르게 해냈냐고. 그 다혜 씨 집 올린 것은 투기라고 말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친박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직 하고 있는 사람들 수준을 딱 곽상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음험한 자가 뭔가 이렇게 어둠에 뭔가 이렇게 막 파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비리는 없나 하고 파고 있는데 연일 헛발질이거든요. 무식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준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저는 조용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빠 찬스 곧 끝난다 자숙해라 라고 말하는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고 약간 모자란 애들의 그 정말 그 구상유치한 짓거리들 있잖아요. 네 아빠 임기 끝나? 그럼 뭐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빠 찬스가 아니라니까. 아빠 찬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입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아빠 찬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아담부터 조국 장관 내 조민 씨 등은 아빠 찬스 썼습니까? 없어. 그냥 지들이 만든 말일 뿐이야.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곽상도 참 부끄럽다 진짜. 어?